요즘은 대출 이자가 5% 6%만 돼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살기 팍팍하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 시절에는 시중 대출 이자가 무려 19%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인데 썼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1960년대 초로 가면 그때 시중 금리가 40% 내지 60% 했어요. 그때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기업들이 시설을 확장을 하게 되니까 운영자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그거를 갖다가 국내에서 내자를 좀 조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적에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대출 금리를 26%를 했어. 예금을 30%에 받아가지고. 왜냐면 시장에 40% 50%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연 30% 이자를 주고서 했어요. 그걸 가지고 26%로 주면서 은행이 4%는 손해를 봤어.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자금 조달해서 썼어요. 그땐 그거 가지고서도 더 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인플레가 많이 됐단 말이야. 인플레도 억제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하다가서 이제 사채하던 것을 잠잠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금리를 조금씩 내려간 거는 그만큼 경제가 안정이 돼서 그래. 내가 장관 될 때도 25% 됐어. 그래서 그거를 쫙 내렸어. 그래서 시중에 25% 되는 걸 19%까지 이렇게 낮췄어.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5, 6% 금리는 옛날 같으면 아주 거저야. 요즘도 뉴스만 켜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우리 경제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금리의 출발점에는 금리 자유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가 앞으로 자유화됩니다. 오늘은 그 전환점 가운데서 정책을 실행하셨던 장관님께 금리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장관님, 금리 자유화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리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다루고 있는 은행들이 수신을 하거나 여신을 하거나 할 때 은행들이 자기 자유스럽게 1년짜리 예금 난 얼마를 줄 테니까 다 해주시오. 3개월짜리는 얼마를 테냐 하십시오. 대출은 단기는 얼마를 해주겠습니다.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했을 때에 은행이 경영이 또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또 감독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수시는 1년짜리는 어떻게 한다, 6개월짜리는 어떻게 한다, 5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맥시멈 한도까지 다 이렇게 금통위 규정으로 다 정해놨는데 지나친 자유화로 인해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든지 했을 때에는 감독원이 당연히 관여하게 돼 있고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수준의 의사결정을 은행의 자유에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시장 원리의 자율성을 맡기자가 바로 금리 자유화이지 않습니까? 금리 자유화 이전에 금리는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까? 금리를 규제를 할 때 재무부에서 KDI, 한국은행, 시중은행 이런 데 의견들을 다 들어봐요. 들어보고서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의견도 다 들어봐. 들어봐 가지고서 수요 공급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거를 최대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지. 참 그 바란스 잡는다고 그러는 게 주먹국으로 안 해. 장관님, 그러면 당시에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던 시대에서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셨을 때 금리 자유화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정부에서 왜 금리 자유화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외부 압력이 셌어. 주로 미국의 압력이. 내가 볼 때는 그때 미국의 기업들이 여기다가 진출을 해서 미국 돈을 가져가서 쓰면은 거기서 그때는 5% 7% 할 때니까 그 갖다 여기서 20%면 장사되잖아. 일본에도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자기네 금리 자유화 불가피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들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은행 감독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감독원장으로 있을 적에 그 사방에서 금리 자유화 요청이 이렇게 있는데 금융 자유화라고 그러는 핵심이 금리 자유화고 경영 자유화거든. 근데 그 금리 자유화가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금리 자유화 한 선진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91년 5월 9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미국을 갔었고 91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일본을 갔어요. 그러니까 13일 동안을 미국하고 일본을 다니면서
각계각층의 유관주들한테 면담을 하고서 참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왔는데, 첫째 미국에서는 1980년도 이전에 금리를 자유화했기 때문에 자유화한 이후 10년 동안에 도산된 거가 과거 46년 동안에 도산된 거의 2배란 말이야. 10년 동안에 1000개가 도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 자유화의 여파가 이렇게 은행의 과당 경쟁의 여파로 이렇게 많이 도산됐다 하는 거를 본 거고, 일본에 와서는 미국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서 일시에 허지를 않고 15년이나 걸려서 단계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야. 그거를 보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나한테 신신당부가 천천히 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그러면서 서두르지 마라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야, 나한테. 그러는 과정에 어떻게 된 게 6일 후에 재무장관 발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마치 장관이 될 걸 알고 미리 자유화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시킨 거 모양으로 취임하자마자 경제강요 회의를 하는데, 부총리가 전임 장관이 6월부터 금리 자유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취임한 게 5월 27일 장관이 되는데 그럼 3일 후부터 자유화를 하라는 얘기가 돼서, 그건 나한테 좀 맡겨달라고. 그럼 언제쯤 하겠냐. 내가 한 8월 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내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리 자유화는 좀 물 건너갔군 뭐 그러더라고요. 막 생각하나 말거나. 더군다나 내가 일본 미국에 가서 좀 듣고 왔기 때문에 부총리가 얘기하는데도 내가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서 검토를 했는데, 또 미국의 재정차관보고 또 왔어요. 나한테 와서 금리 자유화를 언제부터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듣고 왔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서 그랬어. 과장을 불러가서 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통용을 해라. 금리 자유화가 혹시 은행을 도산시키기 위한 제도요? 그랬더니 말이야. 미국을 보니까 금리 자유화한 후에 10년 동안에 은행 도산된 수가 1000개가 되는데 그걸 은행을 도산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화가 나서 갔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화를 어떻게 했냐. 내가 자유화를 우린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서 91년 8월 23일에 자유화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96년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갔다가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고, 1단계로 금리 자유화 할 때에는 은행에서 그 3년 만기 예금 CD 하고, CD는 Certificate Deposit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거고, RP는 Repurchasing Arrangement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CP라는 것도 있었어. 커머셜 페이퍼 기업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1단계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자유화를 하고, 대출은 은행 당좌 대월이라든가 상호보험이라든가 뭐 이걸 갖다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93년도에 2년 이상, 2년 만기 정도를 갖다 낮추고, 그 다음에 대출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걸 빼고서 나머지는 모든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와서 7월 16일에 3단계 자유로를 하면서 금리 자유화된 것들 갖다가 CD, RP, 또 CP 만기 제한을 갖다가서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1년 만기 내지 2년 미만 그걸 갖다가서 수신금리를 갖다가 자유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만기에서 2년 만기인데 2년 걸리고, 또 2년에서 그 이하로 내렸는데 또 1년 그렇게 했는데, 그래 맨 마지막에 된 게 4단계에 가서는 저축성 예금 금리 자유화, 시장성 CD, CP 이것들도 발행 조건도 완화를 하고, 법정 금리도 처음에 25%에서 40%로 했다 그냥 아주 연말에 폐지했어요. 그리고 유화자금 자유화도 있고 뭐 이자 제한법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부 합해서 보면은 6년 4개월 걸렸어. 우리가 6년 4개월 걸리고 일본이 14년 걸렸어.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절반 이상 빠른 시기에 단축을 했어요. 그렇게 자유화를 해놓고서 내가 금리를 좀 더 하향시키려고 내리기 위해서 또 대책을 마련했는데, 시중금리 수준이 그때까지도 좀 너무 높아서 그때의 우리 금리 수준이 한국이 12.97이고 미국이 6.0, 일본이 5.3, 대만이 8.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스트가 높잖아. 조달 코스트가 높으니까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거든. 이거를 그래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또 낮추기 위한 작업을 또 했어. 한쪽으로 자유화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지도를 하는데, 단기 수신금리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작은금리 인하를 갖다가서 유도를 하고, 1단계
자유화 후에 단기 수신 금리도 실세 금리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거로 일부서 또 그렇게 해서 지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또 예대 마진도 축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외화를 갖다가 많이 들여오려고 했는데, 외화를 또 들여오고 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 들어올 때 금리 부담은 경감하지. 요거 싼 금리들을 이렇게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에서 증권제도 발행하고, 외화 대출도 해주고, 상업 차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지만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외환 쪽에서 통화가 늘면은 이쪽도 민간 부분을 또 줄여야 돼. 전체 통화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런 말이야. 그럼 이쪽에 또 민간 부분에 대출 해야 될 한도가 또 죽고, 그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한쪽은 늘리고 또 늘리고 또 이렇게 그런 거를 그 반복했어. 그래서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외 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통화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오히려 또 상승시켜도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랬어.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요새 보면 좀 이상하지만 말이야, 원화들 그 수요를 갖다 좀 줄이기 위해서 대형 자동차 그 활부매 같은 걸로 좀 더 억제시켰어. 보험회사에서 무슨 또는 카드사에서 그 수요자 금융을 갖다가 못 해주게 한다든지 말이지. 자동차 회사에서 대형 소형차에 대한 자체 활부 판매도 또 억제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를 했고,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서도 과다한 그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한때 자금 풀려나가는 걸 좀 막느라고 그렇게 했지. 그리고 또 은행에서의 꺾이고치 그 바람직스럽지 못한 금융 간행을 말이야 제한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금리 자유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서 내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지금 생각을 해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금리 자유화가 뭐 별것도 아니고 문체들을 뭐 모르는 사이에 됐으니까 그냥 헛나보다 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자유화하는 일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이걸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참 아주 혼자서 노력을 했어. 소문 안 나게 해가지고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금리 자유화가 그대로 다 정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화를 갖다가 할 때까지 은행 하나도 도산된 거 없고 어려움 없이 자유화를 다 소화시켰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우리도 단기적으로 하되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언제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금리 자유화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금리 자유화를 계획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셨고 들으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미국에 보면 말이죠, 예금보험공사 의장이 얘기한 거예요. 80년대 초에 금리 자유화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했어. 좀 금융 자유화를 시켜준 거야. 그랬더니 부실은행이 도산은행이 너무 급증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도산한 은행이 1000개 이상인데 1934년부터 80년까지 46년 동안에 도산한 거에 2배야.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넘어진 게 조그만 소형 세이빙스 앤드 론이라고 저축 조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91년 2월에 보면은 2941개 중에서 950개 30.1%가 도산이 됐어. 3분의 1이. 그러니까 자유화를 하니까 말이야 마음대로 이제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예금 유치를 위해서 은행에서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간 거야. 서로 경쟁적으로 나는 얼마 줄게 우리한테 가져라, 얼마 줄게 우리한테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서는 말이지 $1억 이상을 가져왔는데 헬리콥터를 선물로 주고 그랬어. 이게 다 망했지.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또 보상할 수 있는 자금운용 제약으로 해서 감독원에서 이제 이걸 예대 마진을 좁히게 했어. 그러니까 수익성이 또 떨어지지. 더군다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영이 어려지고, 그 다음에 저희 경영진들을 갖다가서 아주 책임을 많이 물었어. 경영진들이 능력 부족하다고 그래서 막 잘라버리고 그런 거 다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부실한 친구가 이제 발견됐을 때에 감독기관에서는 은행이 이제 도산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신중하게 또 개입을 했어. 이렇게 쭉 해서 증액을 해라, 자산 대손 상각을 해라, 보유재산을 매각을 해라, 배당률을 줄여라, 경영진을 개편해라, 이렇게 그냥 은행이 도산 위기에 처음은 그냥 압력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부실한 은행을 또 건전은행하고 이제 합병을 추진을 하고 그랬어.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자유화한 후에 진통을 겪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해라. 그리고 또 신중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처음에 그 차관 만났는데, 차관은 자기네가 79년부터 실시를 해서 자유화 한 70% 됐다 이거야. 그때 그거 이제 91년인데, 그러니까 11년 걸렸는데 앞으로 이제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또 더 걸리겠다고 뭐 그런 얘기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금융 자유화를 할 때 감독당국에서 은행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또 각종 지도를 많이 했더라고. 은행 간 합병
합병 대형화도 하고 말이야 경쟁력을 말이야 강화를 시킨다고 그런 것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스지다 마사키라고 한 은행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금융자유화를 할 때 자유화에 따른 소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장성이 금융자유화를 3분을 해가지고 예금 자유화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금융 업무 경영 자유화 그걸 한다고 했는데 중심은 예금 자유화가 소위 금리 자유화. 근데 그 금리 자유화 하는 것 갖다가 79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500 이상을 먼저 자유화를 했어. 금액으로. 그 다음에 85년에 가서 15개 이상으로 또 이거 15개 이상까지도 자유화하는 건데 그 6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89년에 와가지고서 1000만 원까지 따시키는데 또 4년 걸렸어. 그 다음에 91년에서 300만 원까지 자유화하는 동안 또 2년 걸렸어. 이렇게 해서 12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우편저축이다 뭐다 이걸 하는데 한 3년 걸리고 그래서 15년, 자유화는 15년 걸렸는데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화의 요구가 자꾸 계속되고 있어서 이거는 자유화 추진이 미국의 세이빙스 앤드 론 도산된 거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왔고 그것이 14년 걸려야 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 금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금리 정책은 경제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 여건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금리 수준이 얼마래야 가장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는 안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정하는 거지. 장관님을 언론에서는 금리 단속 장관이라고까지 불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글쎄 금리를 나는 올리면은 기업에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우리는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은 되도록이면 기업들은 싸게 주고 그래서 경쟁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많이 늘고 세금도 많이 늘고 말이야.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잖아. 그런 생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지. 지금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장관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그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저 사업할 때 은행에서 차입을 받은 금리가 지금 어느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결정한 사람들도 내리기가 싫어서 안 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도 여러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그런 판단하에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한다는 게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제 전반에 거쳐서 수요라든가 물가라든가 국제적인 여건, 국내적인 여건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실 걸 전제로 해야지 자꾸 높다고 해가지고 낮춰지질 않습니다. 물론 낮춰드리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입장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요. 현재 수준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여건대로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